장단점만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자질이나 특징 그리고 강점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격의 장단점이 기점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 기점을 만들기가 사람들이 좀 쉬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조금 쉽고 저만의 나름대로 해석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을 만든다 보면은 내 장점을 어떤 사람은 잘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입으로 내 자신을 장점을 말한다고 생각했을 때 쑥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점은 무조건 단점 같지 않은 단점을 이야기한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물어본 장단점은 이 장단점으로 인해서 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요인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격에서 장점과 단점은 뚜렷이 나오거든요. 다만 이 장점과 단점, 특히 단점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인지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뭔가 깨우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회사에서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막 그렇게 단점 같지 않은 단점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장단점을 찾는 방법과 이 찾은 방법으로 역량 면접이죠. 요즘 직무가 중요하니까 특징 그리고 강점까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단점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게 좋은데,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어렸을 때, 아니면 혹은 내가 학창시절 때부터 평소에 즐겨 했던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좋아했고 즐겨 한 것들을 쭉 연결하다 보면은 이 두 개가 공통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취미거든요. 취미를 또 계속 하다가 보면은 분명히 또 장단점이 나오는데, 이 장점을 조금 더 발현시키는 게 성격의 장단점에 좋은 소재의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만 그 장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자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의자에 앉아서 과연 몇 분 만에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냥 바닥에서도 몇 분 만에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5분 안에 다 잠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타인에게는 장점이 되지는 않긴 하겠지만 저한테는 분명히 장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잠잘 시간이 별로 없고 빨리 잠을 청해야 하는 제게는 반드시 필수 요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아하는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잘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취미가 돼가지고 장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장점을 바탕으로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서 회사에 대한 그런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한두 문장 정도 넣게 된다고 하게 됐을 때 그 회사의 역량 면접이죠. 강점, 특징, 그리고 자질 같은 것으로 발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전이죠.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즉 성격의 장단점, 혹은 어렸을 때부터 취미, 좋아하는 것부터 쭉 자질까지 성격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찾을 때 굉장히 힘들다던가, 혹은 내가 고민을 해서 만들었는데 막상 고민해서 만든 답이 의외로 평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들도 같이 하니까 그런 건데요. 너무 좋은 말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이 방법에서 내가 장점과 단점을 좀 구별을 하려고 한다면 메모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 메모를 통해서 내가 평상시에 즐겨했던 거, 좋아했던 걸 한번 쭉 작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통계를 내보고 여러분들이 계속 보다 보면은 이 부분이 중요한데, 내가 내성적인 사람의 성향인지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인지, 이 두 개를 먼저 분석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개를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장단점을 발견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아나운서 시험을 응시하게 됐을 때 내 장점이라든지 강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회사에 맞춰서 쓰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글을 쓰는 쪽이라든지 생각하는 쪽에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표현하는 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최종은 같지만 언제나 번번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기자 시험으로 앵커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한 번에 탁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회사에 맞춰서 썼다기보다는 제가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신념들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한 그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하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 이야기를 해드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장단점이라든지 강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이 부분을 먼저 판단을 해보시고, 예전부터 혹은 뭐 언제부터 좋아했던 거, 즐겨하는 거, 취미, 그리고 그 취미를 발달시킨 게 분명히 내 장단점이겠죠. 그 장단점을 기반으로 해서 더 강점화 시키면서 회사에 대한 어떤 역량을 한두 문장 넣는 거, 이것이 강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동문서답을 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외운 듯한 느낌도 없을 것이며, 그리고 반복을 하진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하면 안 돼요. 동문서답 하지 않는 거, 외운 듯이 말하지 않는 거. 외운 듯이 말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이라고 하면 뭐냐면, 김태현 씨 한번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네, 제 강점은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다이렉트하게 회복력입니다. 탄력성입니다. 예를 들어 탁탁탁 쳐보세요. 왜냐하면 면접관이 한 얘기에 대해서 반복을 한다고 하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도 상당히 진부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한번 트레이닝을 해서 메모를 하면서 계속 발전을 시켜 보신다면 여러분의 장단점을 기점으로 취미에서부터 강점, 역량 면접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이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장단점으로 떨어지는 일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약점인 강점, 자질, 특징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직무에 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장점이 회사에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 회사에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회사에 휘둘리지 않고 회사에 맞추지 않고 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